이륜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 선유동이요. 떴다 농구대학의 원석현입니다. 자, 11월 마지막 주 WKBL 루머앤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댓글 오전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센 질문입니다. 네. 히히히님께서 네. 허예은이 페이크 명단에 없는 게 의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허예은 선수가 아주 저번 주보다 핫합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캐링 더볼 논란에서 네. 플라핑 논란. 네. 플라핑을 한 것 같은데 왜 플라핑 명단에 없냐? 이게 핵심이죠. 맞습니다. 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원서영 기자가 WKB의 심판부에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네, 꿰뚫고 왔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첫 번째로 허예은 선수도 다른 선수랑 비슷하게 1차 경고 명단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단이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KB가 실제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의 제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KB를 제외한 원소속 팀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5개 구단이 네. 여기에 대해서 플라핑이 맞다 아니다 투표를 하는데 여기서 아니다가 과반이 넘으면 네. 이게 그러면 이의가 인정돼서 명단에서 빠지게 돼요. 네. 근데 5개 구단에서 이건 플라핑이 아니다라고 예 과반이 넘었죠. 네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허연 예. 선수는 플라핑 명단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판단한 이거는 존중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지프스님께서 원 기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소한 질문입니다. 6개 팀이 어떤 기준으로 6라운드 경기 스케줄을 잡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팀은 2일 만에 경기를 하고 어떤 팀은 4일 만에 경기를 하니까 유불리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시간 될 때 취재 부탁드립니다. 시간 되죠? 시간 됩니다. 네. 네. 저 이런 질문 너무 좋습니다. 네, 저만 네. 알고 있는 저희만 기자들만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는 6개 구단이 그러니까 시드라고 해야 하나요? A, B, C, D, E 뭐 이렇게 있습니다. 6개가 예. 있는데 그거를 국장님들이 딱 모여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비뽑기처럼 해가지고 어떤 팀이 이게 왕 게임처럼 이렇게 A 나왔네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A, B, C, D 이 시드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네. 자리를 찾아갑니다. 네. 예, 그렇기도 하고 뭐 어떤 팀은 2일 만에 경기하고 어떤 팀은 4일 만에 경기하다 보면 유불리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시즌 중에 뭐 퐁당 경기나 이런 게 다 얼추 비슷하긴 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짜놓고 예. 거기에 자리를 1, 2, 하나씩 3, 4, 찾아가는 5, 6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유불리가 분명히 그 뭐 한 일주일간 뭐 한 달간에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바틀버드님께서 이게 병세 맞네요. 네. 네, 그렇죠. 병세. 네. 네. 바틀버드님께서 직장에서 퇴근해서 요롱 보는 게 쉬는 게 낙인데 우리 삼성전은 이 쿼터에 벌써 재미가 사그라져서 아쉬웠습니다. 우리은행과 삼성생명 용산 더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경기 승패도 중요하지만 좋아하는 선수나 관심 있는 선수 플레이를 보고 싶은 것도 시청자 입장인데 이것도부터 가비지 농구라니요. 감독님 철학도 이해가지만 이번 경기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저는 일부가 아니고 네, 국구 동의합니다. 극구 동의합니다. 예. 저희가 왜냐면 저도 이제 농구 기자이기 전에 제가 네. LG 트윈스 야구 팬이지 않습니까? 네.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네네. 제가 마산 원정까지 갔었거든요. 네, 회사 이제 휴가를 내고 네, 마산 원정을 갔었는데 갑자기 이제 상대가 외국인 투수가 나온다고 네. 우리는 선발을 갑자기 바꿔버린 거예요. 네네. 예, 조정해버리고 우리 막 6선발 땜빵 선발 나오고 네. 주전들 다 빼버리고. 네. 저는 이제 서울에서 마산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이분들도 네. 용인 경기도 아니고 네. 아산까지 네. 가는 원정 팬분들이 참 그렇죠. 많이 속상하셨습니다. 요거는 또 삼성생명전에서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이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경기 포기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그거인가.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직한 건가 아닌 건가 뭐 이런 네. 얘기 한번 해보죠. 맞습니다. 자, 이준호님께서 김태현 선수와 안혜지 선수가 지금 기량으로는 다시 대표팀에 뽑힐 수 있겠죠라고 하셨는데 안혜지 선수는 저는 100%. 저도 네. 김태현 선수는 정성민 감독의 성향상 네. 하지 않을까. 예. 근데 김태현 선수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예. 볼 때는 안혜지 선수는 안 뽑으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빠지면 논란이죠 이제. 그렇죠. 자, 홍서가 KT 탈출하자님께서 부아더비보다는 월드컵 시즌이고 하니 아부다비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야, 나 전 이 댓글 보고 기가 막혔네 그냥. 네, 진짜로. 그러셨나요? 네. 왠지 그러셨을 것 같아서 제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무릎에 탁 치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거든요. 왜요?
얼마나 예. 좋아요 아부다비. 예. 예. 난 밀고 갈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거 있으면 내놔봐요. 예. 그래서 제가 어. 그거를 이거 아부다비 왠지 이거 동혁 선배가 이거 무릎 탁 치고 너무 좋다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이것만은 맞고 싶어가지고 네. 골똘히 머리를 굴려봤는데 네. 아예 안 나와가지고 그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예,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대안 없이 대안 비판하는 없이 건 비판하는 거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예. 인정하고 가려고 예. 뽑았습니다. 그러면 한 주 유예를 줄 테니까 예. 한번 뽑아봐요. 알겠습니다. 네. 예. 만약에 아부다비보다 더 좋은 게 안 나온다. 이건 저 펜트포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얘기해서 안 나온다. 네. 그러면 이걸로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원성인 기자는 사과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황준철님께서 제육 조지면서 보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3주 연속으로 제육을 조지면서 보고 계시는데 꾸준 글인데 아 좋아요. 제 이게 항상 보시면은 3주째 계속 좋아요 한 개씩 눌러져 있거든요. 네, 접니다. 예, 너무 웃깁니다. 훌륭합니다. 예. 예. 자, 제육만 조지지 마시고 네. 수육도 조지고 여러 가지로 피자도 조지고 돈가스도 좀 조지시고 예, 월드컵이니까 예, 치킨도 조지고 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개 구단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승 1패입니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주간 경기 볼 게 없습니다. 삼성생명 83대 42, 신한은행 78대 56으로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삼성생명이 이날 뭐 경기를 포기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 임금배 감독은 경기가 끝난 다음에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었죠. 예. 그리고 유성호 감독도 배현 선수 나간 거 보고 어디가 아픈 거냐 이렇게 이제 인터뷰실에서 대묻기도 했었어요. 근데 네. 요 논란은 삼성생명 편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예. 지금 우리은행은 이 팀이 너무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첫 주차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KB는 강점이 너무 세서 약점이 좀 있었는데 가려졌던 건데 네. 우리은행은 그냥 약점 자체가 잘 보이지 않는. 그게 정확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생명에게 제동이 걸릴 때 은근히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은행도 한번 걸리고 여기에서 뭔가 더 성장하고 삼성생명도 성장하고 BNK까지 올라오네. 꿀잼.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었는데 우리은행이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일단 삼성생명은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네, 이거 그냥 아주 다음에 어디 겸상도 못하게 그렇죠.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좀 이제 좀 비속어를 쓰면 네. 눈 깔아 뭐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오히려 눈가라가 비속어처럼 안 느껴질 정도로 네, 네. 잔인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도 사실은 이제 매치업 상성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랑은 좀 해볼만하다. 사실 네. 1라운드에 좀 근접전을 펼쳤던 팀이었고, 근데 78대 56, 22점 차로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인천을 갔다 왔는데 네. 1쿼터에 신한은행이 8점 차 앞서고 있어서 기대를 좀 했어요. 접전이다. 이거 꿀잼이다. 그랬는데 바로 2쿼터 따라붙고 3쿼터에 끝내버렸어요. 게임을. 네. 끝내버리면서 우리은행은 정말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우리는 약점이 뭐예요? 예. 네. 맞네. 예. 약점이 뭐예요? 예. 원서영 기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약점이 보입니까? 저는 정말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나마 있는 약점이 3쿼터가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이 네. 보였던 게 1라운드였는데 네. 2라운드 들어서는 우리은행 경기가 가비지가 너무 많이 나면서 네. 자체적으로 로테이션 관리가 되면서 그것마저도 없어요. 3쿼터가 되면 이미 경기가 끝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성호 감독도 예. 내심 이제 불만인 게 뭐냐면 게임 체력을 좀 길러야 되는데 게임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게임 체력을 못 길러서 예. 그게 살짝 좀 불만이다. 그렇다고 많이 이제 앞서고 있는 상태에서 주전들을 또 내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참 그래서 참 배부른 고민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한은행 구단상 감독에게 제가 어제 우리는 약점이 보이냐라고 했을 때 약점이 보이긴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약점이 보이지 않는다. 즉 이제 현 시점에서는 어떤 팀도 상대하기 되게 힘들다. 네. 그러니까 그 핵심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치업 상성은 신한은행도 해볼 만한데 문제는 그 실전에서의 그 변형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변형을 상대는 그런 변형을 공수해서 자유자재로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어떤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상대의 변형에 따라가다 보면 뭐 두세 점 뒤지고 세네 점 뒤지고 이게 나중에 본물처럼 터져가지고 20점 차가 난다. 맞습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다. 근데 그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변명을 안 드리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맞는 얘기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는 유성호 감독 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감독님은 지금 뭐 어제 김단비 트리플 더블을 했고요. 네. 박혜진 선수 20점 넣었습니다. 근데 자신은 박혜진 20점 몰아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트리플 더블 그렇게 뭐 잘하긴 했는데 네.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김단비나 박혜진한테 좋은 거 수비에 집중하고 승부처에서 수비에 집중하고 희생정신이 있고 살려주려고 그러고 승패에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어떤 그런 경기력을 보인다는 거. 김정은에게도 네. 마찬가지 그런 이제 모습들 같아 보이고 있고 이제 그래서 최희샘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를 굉장히 중시하는 감독이니까 네. 김단비 박혜진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김정은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 최희샘이 좀 떨어지면서 뭔가 이제 밸런스가 훅 처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최희샘이 올라오면서 그런 밸런스가 맞는다. 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승부처로 수비에서 수비를 강화하면서 탈출한다라는 거는 기복이 없어진다는 거, 팀이 체력적으로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격 루트를 굉장히 분산시킨다는 그런 부분이고 최희샘이 올라간다는 건 4명의 선수 또는 5명의 선수가 골고루 뭔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복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강팀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네.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은행은 경기를 치를수록 조금씩 더 탄탄해질 수 있다. 어떤 조직력의 세부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메우려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조금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리은행은 점수 차가 어느 정도 이제 점점 벌어지면서 네. 주전과 백업 사이에 그 이제 가끔씩 이제 한꺼번에 백업을 다 바꾸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한 명씩 섞잖아요. 네. 막 고아라 선수, 네. 김은 선수, 나윤정 선수를 한 명씩 네. 섞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선수가 들어왔을 때 잠깐 그 보이는 공격이나 수비에서 이제 자리를 잡는 그런 게 조금씩 아쉬웠었는데 그것마저도 2라운드에서는 이제 그런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게 상쇄되고 있어요. 이게 신한은행 그 마지막 가비지 타임 때 이렇게 보면 원서영 기자 말대로 이제 중간중간에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을 때는 한 3명 정도 남겨놓고 한 2명 정도를 넣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고아라 김은선을 넣는다든가 뭐 고아라 나윤정을 넣는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그 선수들에게 지금의 기존 코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메이션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와라 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거의 가베지 타임 됐을 때는 또 이제 후보 5명을 딱 넣는데 후보 5명이 그냥 뭐 보통 보면 이제 의미 없이 득점하고 너 한 번, 나 한 번. 그렇죠. 예. 속공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은행은 거기서 세트 오펜스를 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준비했던 그 포맷의 어떤 그 패턴을 그냥 코어들이 사용하는 그 패턴을 똑같이 돌리면서 그 실험을 해요. 그래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좀 무섭긴 하다. 네. 이렇게 가면 그게 그 선수들도 이제 올라와라라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그래서 야 이런 부분이면 정말 참 무섭다. 이 팀은 정말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리그가 재미없어지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이번 주야 저희가 지금 우리은행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으니까 네. 제가 다음 주에 시청자분들께 같이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은행이 이제 신한은행전에서 승부를 뒤바꿨던 게 수비였잖아요. 네. 2쿼터에 갑자기 이성호 감독이 타임을 부른 다음에 수비를 바꿉니다. 네. 예, 근데 그 감독님께서 OX라고 콜을 하는 네. 수비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수비가 정말 저는 너무 그 수비를 재밌게 봐가지고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한번 예고합니다. 예고할 네. 테니까 혹시 위성호 감독님께서 작전 타임을 부르고 OX로 가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시그널이 제가 알기로 이 시그널로 알고 있어요. 이 시그널이 한번 딱 나왔을 때 사랑해가 아닙니다. 예, 사랑해가 아니라 동그라미인데 네. 그거에 나왔을 때 한번 어떻게 수비가 좀 바뀌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시그널 우리 러브 시그널로 하죠. 예. 예. 러브 시그널. 아까 말씀해 주셨죠 감독님께서도 OX 말고 이렇게 하트로 하라고. 예, 그렇죠. 예. 사랑의 패턴으로 예, 하라고. 그죠. 사랑의 패턴. 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러면 약점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범핑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슈팅 밸런스라든가 아니면 이 팀이 기본적으로 김단비와 박혜진이 밀고 들어가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네.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얼리 오펜스에 대한 효율이 굉장히 좋고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다 깨부수기 때문에 치열한 몸싸움을 계속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체력전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은선 선수가 이제 따라가는 힘이나 어떤 스피드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단신가들은 잘 막는데 미스매치가 좀 나는 부분이 있고 네. 나윤정, 김은선이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또는 김정은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매치업 헌팅을 집요하게 해서 거기에서 뭔가 균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과연 지금 나머지 5개 팀이 그런 세부적인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팀이 얼마나 될까? 네. 봤을 때는 거의 없다. 맞습니다. 예. 그나마 지금 상태에서는 삼성생명이 있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좀 많이 대패를 네. 했고 이제 BNK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부다비가 굉장히 관심을 모아진다. 12월 1일이죠. 그렇죠.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요 경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네. 굉장히 꿀잼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은행의 그 어떤 토탈 바스켓볼 그리고 BNK의 철저한 분업농구. 네. 예. 굉장히 관심 모아지는 그런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12월 1일 날 아부다비가 열립니다. 네. 중동 가시면 안 돼요. 예. 네, 부산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부산 맞죠? 예. 부산 부산 맞습니다. 예. 부산 맞지? 예. 예. 자, 그다음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6승 2패로 2위고요. 주간 경기 결과 신한한테 대승을 거뒀다가 KB한테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다 승 기록을 앞두고 KB한테 덜미를 잡혔어요. 네, 조금만 1승만 더 하면은 예, 구단 역사상 최다 연승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참 신기하게도 5위 네. 한창 부진하던 KB한테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날 보면 그 전체적으로 좀 기복이 좀 있었어요. 네. 특히 하남지 선수가 지난행전에서 25점 넣었는데 네. 2점을 좀 부진했고. 네. 그 KB전에서 1라운드 KB전에서 25점. 예, 그렇죠. 네. 1라운드 KB전에서 25점 넣었는데 2점을 좀 부진했고 이제 하남지 선수 이런 기복, 네. 요걸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이 상대 수비가 너무 강했다라기보다는 이날 하남지 선수한테 오픈 찬스도 꽤 많이 났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과의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 많이 못 뛰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상도 있었고 뭐 사정도 있어가지고 못 뛰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뛰고 있는데 정말 3점 슛도 오픈 찬스가 안희지 선수가 잘 봐주고 있고 골 밑에서도 이지 찬스가 많이 나고 있는데 본인이 아직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지샷을 조금씩 놓치는 모습이 KB전 말고도 다른 경기랑도 있었는데 다른 경기에서는 이제 팀원들이 좀 잘해주고 하면서 결국 이기면서 조금 묻혔는데 네 이날 굳이 지금 BNK가 너무 잘하고 있지만 굳이 뭐 약점을 지금 아쉬웠던 점을 찾자면 이런 모습이다. 근데 예. 하남지 선수는 이제 그 어떤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최대 강점은 농구 센스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신체적인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임팩트가 확 있고 그렇지는 않다. 네. 대신에 정확하게 판세를 보고 그게 리드 앤 리트가 좋다라는 얘기죠. 네. 그게 BNK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어떤 그 기능이 좋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가드를 만나면 함지 선수의 위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안혜지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안혜지 선수가 많은 찬스를 갖다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한혜지 선수의 어떤 기복은 점점 경기를 치를수록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예상을 그리고 해봅니다. 애초에 이 선수는 2점을 넣든 빵점을 넣든 팀에서 절대 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전력의 지금 핵심이에요. 약간 이제 현대모비스나 이런 경기들을 보면 함지훈 선수가 약간 이제 막 그러니까 함지훈 선수처럼 패스가 많은 선수는 아니지만 네. 다리를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가드랑 센터 사이에 링커죠, 링커. 네, 링커 역할을 한원지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이소희 선수가 네. 지금 11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선수가 사실은 기복 대마왕이었는데 네. 지난 시즌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올 시즌에 올 시즌 전 경기 두 자릿수 득점. 네. 그리고 지난 시즌 정규리그부터 11경기거든요. 눈을 떴어요, 농구에. 맞아요. 예. 그런 평가들이 굉장히 지금 예. 많습니다. 이소희가 눈을 떴다. 이제 농구를 굉장히 심플하게 한다. 네. 그리고 언제 자신이 공격을 해야 되고 언제 빠져줘야 되고 언제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지 윤곽을 완전히 잡고 지금 가는 것 같다. 눈이 떠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수가 잘하는 게 반가운 게 뭐냐면요. 네. 지금 최근 몇 년간 그러니까 이제 외국 선수가 빠지고서 최근 네. 몇 년간 득점 순위를 보면은 언제적 김단비, 언제적 박혜진, 언제적 배우윤, 진한 선수나 뭐 신지현 선수가 조금 젊은 편이긴 한데 80, 90년생들이 그냥 계속 다 해먹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소희 선수가 2000년생 중에 유일하게 지금 올 시즌 득점 3위 와우. 당당히 지금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예, 이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여기 또 재밌는 게 박지현 선수랑
이때 사실 이소희 선수도 굉장히 좋은 자원이었는데 박지현 드래프트로 그냥 아예 그렇죠. 유명했잖아요. 이때 1순위가 드래프트가. 박지현이었고 예. 2순위가 이소였죠. 근데 거의 그냥 박지현한테 다 묻혀버렸던 그렇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놓고 두 선수를 놓고 보면은 박지현 선수도 정말 잘해주고 있지만 이소희 선수도 거기에 꿀리지 않는 그렇죠. 약간 이제 두 선수를 고르자면 취향차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이 이제 성장을 한 모습이어서 앞으로 이 두 선수가 어떻게 커리어를 이어나갈지 이제 두 선수를 조금 이제 경쟁 구도로 보시면서 관전해도 좀 좋지 않을까. 제이 원서영 기자의 지금 취향차라고 얘기하는 거에 네. 대해서 은근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두 선수의 경쟁을 한번 붙여보자라는 어떤 그 맞습니다. 불순한 의도. 네, 저는 네. 신나입니다. 신나. 아주 그냥 불씨 조금만 있어도 신나 그냥 팍팍 뿌려가지고 어떻게든 쌈 붙이고. 그럼 신나? 예.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박지현 선수가 중량감 있죠. 근데 예. 이소희 선수가 진짜 많이 성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지현과 이소희는 이제 대표하는 선수. 네. 그래서 이소희가 박지현한테 꿀리지 않는다. 네. 나와봐 박지현. 맞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네. 방송국 분들께서도 아주 그냥 두 선수 잘할 때 팍팍 그냥 더 이제 뭐 자료 화면도 많이 그렇죠. 띄워주시고. 박지현 vs 예. 이소희 이소희. 해가지고 누가 잘하나. 네. 이런 거 해서 라이브로 좀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여자농구가 살 길이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 BNK는 팀 최대 연승 7연승에서 6으로 마감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기록도 아쉽지만 좋아요. 대단한 게 뭐냐면은 8경기 중에서 지금 비행기가 8경기를 치렀는데 네. 그 중에 6경기가 원정이었습니다. 이 부산이 사실 이동권이 정말 먼데요. 예, 정말 먼데 그 대기록이고 부산을 홈으로 쓰면서 그 제가 들어봤는데 예를 들어 부천에서 경기를 하잖아요. 네. 그 경기가 끝나면은 부산으로 와야 되는데 네. 뭐 샤워하고 인터뷰하고 하면 10시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6시간에서 7시간이 걸린대요. 음흠. 오는데. 제가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저거 비행기 타면 되잖아요. 그랬거든요. 그 시간에 비행기가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요. 맞네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게 또 버스도 선수들이 타 있다 보니까 과속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맞아. 그 원래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예. 그래서 부산에 도착하면 새벽 3, 4시가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이런 일상이 또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퐁당 경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정말 이제 컨디션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쉽지 없는데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한 항해군 속에 좀 수고했다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BNK가 그만큼 지금 전력 자체가 좋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돌풍이 단순히 뭐 1라운드의 돌풍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 많은 감독들이 다 이건 찐이다. 강해졌다. 찐. 찐이야. 네. 찐이라고 지금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승 3패로 3등입니다. 우리은행한테 대패를 했고요. 하나원큐한테 다시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일단 삼성생명 내부적인 이슈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아나 선수가 기복이 있습니다. 최근 6경기 득점 분포로 보면요. 4점, 네. 27점, 11점, 5점, 빵점, 다시 네. 17점. 네. 마지막 3점 슛 2개 이상을 기록한 경기가 11월 12일로 네. 한 20일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런 기복이 좀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적응을 해나가는 단계 같은데 네. 지금 좀 재밌는 게 WKBL이랑 WNBA에서 뛴 경기가 비슷합니다. 이제 얼추 네, 네. 11경기, 9경기인데 이걸 비교를 해보면 야투율이 WNBA 보면 야투 31%, 3점 28%고요. WKBL이 38%, 3점이 30%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WKBL이랑 WNBA가 말도 안 되게 격차가 크잖아요. 그렇죠. WKBL 씹어먹는 박지수 선수가 WNBA 가면은 벤치 선수인데 근데 기록이 보면 비슷하거든요. 네. 예. 키아나 선수가 적응하는데 굉장히 좀 애를 먹고 있다. 저는 근데 여기에서 네. 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예.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린 선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선수가 이제 발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이 선수가 어떤 발전한다는 느낌보다는 이 선수는 이런 스타일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선수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프 더 볼 움직임이 거의 없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적응을 하기 위한 과정은 오프 더 볼 움직임의 어떤 그 확률을 좀 높여줘야 돼요. 비율을 네. 높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똑같은 패턴으로 비슷하게 간단 말이죠. 비슷하게 가고 그리고 석점을 쏠 때도 보면 이제 팀 동료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2대 공격할 때 어떤 미드 점퍼 또는 네. 골밑 돌파가 있는데 이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맞습니다. 한 열에 한 두 번 한 네. 20% 정도, 30% 정도. 나머지는 자기가 슛 찬스를 1대1로 놨을 때 스텝백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1대1로 제쳐서 이제 들어가는 네. 그리고 속공하는 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런 비율들이 그러니까
모든 팀을 상대할 때 다 고정적이에요. 고정적이어서 어떤 팀 같은 경우는 키아나를 좀 이제 놔두는 네. 또는 이제 수비할 카드가 많지가 않아서 키아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견제가 덜 심한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팀들이 있고 그랬을 경우에 키아나가 좀 이제 좋은 활약을 하고 자기의 기량이 있으니까 반면에 키아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오는 팀들한테는 키아나가 공격이든 수비에서든 좀 이제 고전하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기복이 좀 생긴다고 보는데 즉 이제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 건 맞아요. 그리고 WKBL에서 기량 자체는 어느덧 레벨인 건 맞는데 그 경기 스타일 자체가 저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많은 거가 좀 뭐랄까 유연하지 않고 좀 고착화돼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네. 합니다. 좀 이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 그냥 내피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NBA에서의 야투율 3점 슛 성공률이라 WKBL에서 야투율 3점 슛 성공률이 비슷한 이유의 어떤 맥락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일단 뭐 저는 가장 이게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냥 코트적으로 코트 안에서 보면은 네. WNBA랑 WKBL 그 한국 농구랑 미국 농구 이건 남자 농구도 마찬가지라서 네네. 비슷한 게 다른 게 뭐냐면은 NBA가 사실 농구를 훨씬 쉽게 하죠. 왜냐면은 그렇죠. 수비자 삼초룰이 없어서 공격자한테 특화된 리그이기 때문에 돌파 공간도 훨씬 많고 네. 코트도 훨씬 넓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의 크랙 이제 수비를 그 돌파를 해가지고 뚫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은 키아나 선수는 그 옆에서 이제 딱 손을 벌리고 있다. 오프볼 그렇죠. 무고가 필요가 없었어요. 맞죠. 그냥 받아가지고 쏘고 받아가지고 쏘면 됐는데 넓히면 되니까 그냥. 근데 이제 WKBL은 아무래도 코트가 좁고 그리고 그렇게 돌파를 많이 이거 다 뚫어가지고 막 그런 리그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수비자 삼출도 없을 뿐더러 네. 도움 수비가 강도가 정말 세죠. 다른 리그랑 비교해도.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키아나 선수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에는 또 어렵고 근데 이제 옆에서 받아먹기에는 또 뭔가 삼성생명이 그럴 만한 선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많이 조금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맞아요. 말고도, 예. 그런 분석도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적응에 대한 문제점이 네. 있죠. 근데 거기에서 그럼 그 상황 속에서 그럼 적응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적응하는 어떤 변화의 시점이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타일 자체가 유연하다면은 좀 더 뭐랄까 오프더볼 무브를 이제 좀 이제 비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스크린을 좀 더 많이 이용한다든가 뭔가 이제 그 BQ적으로 좀 더 이제 발전된 모습, 네. 발전된 모습이라기보다는 좀 변화된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그냥 제 이제 맞습니다. 내피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딱 말씀하시는 게 코트에서 좀 드러나는 게 뭐 저번에 우리은행 경기에서 경기 초반에 보면 이주연 선수랑 이제 호흡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좀 안 되는 모습이 더 이날따라 네. 더 많이 보였는데 이주연 선수는 키아나 선수를 불러가지고 자기 옆에 이제 스크린에 서기를 바라고 네. 키아나 선수는 다른 선수가 와가지고 나한테 네. 스크린에 서기를 바라고 그렇죠. 이게 이제 소통이 되게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막 한숨을 쉬고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예, 이거랑 또 이주연 선수가 때 지적을 했던 장면이 하나 또 있었냐면은 뭐였냐면은 이날 최희샘 선수가 또 이제 피켄 슬립 장인 아닙니까? 그렇죠. 고스트 스크린의 장인인데 네. 스크린을 서로 왔다가 서로 가는 척만 하고 쓱 빠져나가는 문제에서 그 장면에서 키아나 선수가 아예 따라갈 스위치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의지 자체가 지금 몇 경기째 없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그거는 제가 볼 때 적응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1라운드까지는 괜찮아요. 뭐 당연히 그러려고 피켄슬립 상대를 속이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 리그에서 그거를 잘하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최희샘, 뭐 김민정, 연뮤나 뭐 이런 선수들 몇 명이 정해져 있는데 2라운드쯤 되면 이재선 선수랑 많이 만나봤으니까 서로 이제 공부가 될 때가 됐거든요. 3라운드 정도 붙어서는 이런 모습은 나오면 이제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 픽앤슬립 할 때 이제 네. 속아서 네. 놓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 수비 의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고 중도에 포기를 해버려요.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자세는 살짝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WNBA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그런다. NBA도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네. 사실은 예 정말 빡세게 하는 그 어떤 선수들이나 팀을 갖다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좀 다른 게 아니고 좀 네. 틀린 문제고 그건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 같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일단 그걸 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응의 문제가 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그
가다가 포기하는 그러니까 그 스크린 수비도 네. 마찬가지죠. 가다가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 부분들은 꼭 좀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생명이 이길 때는 우리은행도 이기는 팀인데 네. 질 때는 뭔가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기가 음. 많은데 그게 이런 쿼터 초반에 이런 게 한두 번 나오면서 그냥 아예 이제 의지가 없는 장면을 한두 번 보여주면서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축적이 돼서 확 무너지는 것도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 하고 이제 있어서. 그런 행동 하나가 네. 쌓이면 팀 조직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거는 뭐 모든 농구 만국의 어떤 공통 예. 언어니까. 예. 하지만 갑자기 여기서 또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저희가 얘기하기로 했던 네. 경기 포기 사태.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런 장면은 그런 사태는 사실 저는 정말 그냥 아쉽더라고요. 이게 감독님께서는 그건 이제 그 선수들이 가비제에만 뛰면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거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까지 왔던 그 팬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은 뭐 예. 1000% 동의죠. 예. 1000% 동의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프로의 기본적인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좀 적합하지는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려면 그 계획하에서 짧게 돌리고 네. 그리고 또 코드를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따라갈 흐름에서 그러니까 그 점수차가 좀 벌어진 상태에서 그나마 추격할 힘이 있는 그 스코어 차이에서 백업진을 넣어서 더 벌어지고 거기서 그냥 게임이 나갔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쉽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죠. 네. 분명히 그건 맞는 얘기 같고 네. 근데 여기에서 제 내피셜을 좀 얘기를 하면 네. 이건 전 보면서 좀 느꼈던 건데 네. 자 과연 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임금배 감독님이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는 게 필요하고 삼성생명 이제 백업진도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 이제 유의미한 경험을 해야 된다. 네. 맞죠? 네. 그 말도 뭐 일리는 있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굉장히 거친 방법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죠. 네. 이게 그래서 굉장히 뭐 오해 또는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저는 1라운드에 우리은행이 삼성생명에게 졌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주전들을 빼지는 않았지만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점이 뭐냐면 그 기본적인 어떤 전력 외에 뭔가 장치를 심어놓지는 않았다. 간을 보는 느낌이었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언뜻 듣기에는 그 부분을 과연 삼성의 코칭 스태프가 몰랐을까요? 그걸 알고 제가 볼 때는 임배 감독도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언짢을 수 있다. 네. 그리고 2차전에 사실 경기가 약간 기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금배 감독이 약간 좀 뭐랄까 응수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지 않았나.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네. 그냥. 예.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사실.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경전은 네. 정말 그 어떤 그 승부를 놓지 않은 선에서 그렇죠. 하는 게 맞는 네, 것 같고 만약에 제 내피셜이 맞다면 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예. 승자와 패자는 두 팀 중에 나오겠지만 피해자는 팬이기 때문에 네. 다음부터는 그래도 조금 더 아무리 그런 이제 이군 어린 선수들에게 경험치를 주시더라도 조금 더 덜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예, 천천히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의미 있는 경험치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슈가 있습니다. 네, 배예윤, 김나연, 이수정 선수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이탈을 했는데 배예윤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제 그 삼성생명이 쫙 다 걸렸었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때 살아남았던 생존자 네. 중 한 명인데 아. 예, 이번이 처음이라고 감염이.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팀이 뎁스가 좋잖아요. 좋아요. 뎁스가 네. 좋아서 KBS에 배윤이 빠졌는데 네. 그대로 KBS. 그렇죠. 배윤의 배는 빠졌지만 네. 김단비 B가 있거든요. 네, 네. 예. 이거 하고 싶어서 어제부터 근질거렸습니다. 예. 김단 B. B. 예. 예. KBS 네. 상편대하락으로 극복을 했고 신인재 선수가 12득점 8어시스트인데 제가 알기로 8어시스트가 아마 본인 커리어 하이로 음흠. 알고 있는데
잘하더라고요. 아, 특히 신이슬 좋아요. 키아나 네. 선수랑 그 속공에서 둘이 이제 원투 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아주 그냥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쌀가마니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장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지금 백업진 여전히 좋고 또 배현 선수 나간 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좀 올라오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신한은행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4승 5패로 4등이고요. 3경기나 했네요. BNK한테 졌고 하나원큐한테 이겼고 우리은행한테 다시 또 졌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신한은행은 저는 전력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네. 4승 5패 4위인데 이 팀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팀이에요. 네. 일단 절대에이스 김단비가 나갔죠. 네. 거기에 새로운 멤버들이 많이 들어왔단 네. 말이죠. 그 새로운 멤버들이 이제 김소니아 또는 김진영 그리고 구술 이런 선수들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세 선수도 양날의 검인 성격의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특장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도 뚜렷한 그런 뚜렷하죠. 선수들, 예. 그런 선수들이어서 이 선수들을 코어로 세우고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신한은행이 모험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뭐 속된 말로 도박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도박을 하느냐, 어떤 모험을 하느냐 봤을 때 이 선수들을 잘 키워서 코어를 잘 형성을 시키면 시너지가 대박이 날 수 있고 네. 대신에 잘 맞지 않은 부분들로 가게 되면 훅 떨어질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멤버들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1, 2라운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이제 불안정성은 굉장히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거고 그 가도기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도적인 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투머치하게 부작용이 있거나 그렇진 않는다.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다. 예.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신한은행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소니아 선수가 에이스고요. 맞습니다. 김진영, 유승윤 선수 삼각편대 이렇게 되면서 이 세 선수의 프리랜스 오펜스 그리고 여기에 그 부분적인 어떤 세트 오펜스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 팀인데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유기적인 어떤 호흡이 잘 맞아야 되죠. 지난 시즌까지는 김다민 선수 있었고 뭐 그 한채진이라든가 이경 선수 있었기 때문에 경험 많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됐지만 객관적인 전력 자체, 그러니까 출력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네. 여기는 출력 자체는 높은데 그런 그 호흡 자체가 아직도 불안전한 그런 상태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김소니아라든가 김진영이라든가 또 유승희까지도 보면은 좀 어이없는 실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우리은행전. 우리은행이 조금만 변형을 가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네. 대패를 당하는. 네. 그러나 1쿼터에 이렇게 20대 12로 앞섰다라는 것은 이 팀이 이제 출력은 강하다. 네. 이런 점을 갖다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녹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군한상 감독이 훈련에서는 잘 되는데 이게 실전에서 잘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짬밥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니까. 네, 저는 근데 요새 들어서 제가 원래 그 류동혁 기자님께서 이런 쓴소리나 그런 걸로 잘하시고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저나 이동환 기자 같은 사람들이 좀 깨갱하고 그러셔도 돼요 이러는 포지션인데 네. 요새 들어보면 제가 또 너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저는. 예.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또 아쉬운 얘기를 또 하나 하자면 아유 하십시오. 예. 이거는 선수단한테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네네. 어제 우리은행전을 보면서 느낀 게 김단비 선수가 이제 우리 신한은행에 너무 큰 존재였잖아요. 네. 신한은행 선수들이 김단비 선수한테 너무 쫄고 가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언니빨이라는 이제 그렇죠. 그 명사를 고유 명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만들었나요? 예. 네. 이 언니빨이 너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경기였는데 좀 어떤 장면이 기록을 일단 찾아보면은 네. 김단비가 올 시즌 신한은행전 2경기를 치렀는데요. 네. 자유투 시도가 63분 뛰면서 빵개입니다. 자유투 슈팅 파울이 없어요. 예. 슈팅 파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접촉을 아예 안 하는 그렇죠. 아예 그 범핑이나 컨테스트를 예.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김단비가 자유투를 한 번도 못 얻은 경기를 찾아보니까 2년 동안 지난 2시즌 동안 2경기인데 올 시즌 벌써 신한은행전에서 2경기인 거예요. 네. 네, 이거 좀 극단적이죠. 근데 그런 슈팅 파울 말고 파울이 나오긴 했어요. 김아름 선수가 김단비 선수한테 이제 막으려다 가다가 파울이 한번 나와가지고 이제 두 선수가 굴렀잖아요. 네, 그리고 김아람 선수 울었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네. 걱정해주는 마음은 좋은데 네. 파울을 한 선수가 울고 나오는 장면이 사실 프로리그에서 보기 흔한 장면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거는 그렇게 좋은 건 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김아람 선수 마음은 알겠어요. 네네. 그리고 그 파울을 하고 나서 관중석에서 예, 맞아요. 관중석에서 네. 뭐 김남미 선수 팬이거나 네. 아니면 뭐 우리는 팬이. 그러는데 김아름 이따 뭐 게임 끝나고 뭐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신한은행 팬인데 뭐라는 거야? 예, 막 맞아요. 이랬는데 근데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까지 네. 에이스였고 네. 뭐 친한 언니고 이건 좋아요. 근데 네. 경기장에서는 동등하니까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던 네. 게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우리는 얼리 오펜스에 지금 신한은행이 완전히 무너진 게임이거든요. 그 얼리 오펜스를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실 네. 두 선수가 이렇게 가면. 근데 그나마 기량 차이가 났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반칙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칙이라 그러면 뭐하지만 이제 범핑하는 거죠. 네. 범핑을 해서 일단 끊고 거기서 흐름을 끊고 셋 오펜스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이제 의지가 없었다. 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언니빨 때문에 뭐 이렇게 안 했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신한은행이 되게 맞습니다. 근성 있는 팀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네. 조금 만약에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보면은 조금 느끼고 다음 경기 때는 조금 더 터프한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한람 선수 원래 터프한데 네. 또 김단비 선수가 이게 뭐냐면 자 제3자 입장에서 네. 자 신한은행을 응원하는 팬 입장에서 보면 김단비 선수가 신한은행의 어떤 그 모든 포메이션을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도 보면 치고 들어갔을 때 갑작스럽게 더블 팀이 들어오는데 김남민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그 포메이션 내가 알고 있어서 그걸 유도해서 외곽 찬스를 내줬고 실제로 그래서 김은선이라든가 뭐 최희샘이라든가 석점이 엄청 터졌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끝났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런 점에서 김단비를 묶어야 된단 말이죠. 그 맞습니다. 묶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수비를 해서 묶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 있는 레벨의 선수는 아니니까 그럼 좀 더 많이 치대고 네. 할 수 있는 게 신한은행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체력적으로 더 좋고 어떤 활동력이 더 좋고 몸싸움에서 뒤지지 않으니까 좀 더 치대고 좀 더 범핑을 하면서 슈팅 밸런스를 흐트러놔야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치열한 프로 정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 신한은행을 응원하는 이제 피 터지러 응원하는 팬 입장에서는 만약 에 그렇게 해놓고 김한원 선수가 파울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고의도 아니었고 네. 나오는 우발적인 실수인데 그걸 이제 김한원 선수가 그렇다 그러면 약간 배신감 느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예.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뭐냐 그 선수가 못하는 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막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좀 아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변소정 선수가 이제 지난 경기 나와가지고 첫 선발이었죠. 첫 네. 선발로 나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3.4리바운드를 했는데 네. 우리은행전에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뽑아냈다는 게 굉장히 좋고 맞습니다. 또 이 득점 자체가 변수정 선수가 오프더볼 즉 이제 커딩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그 적절하게 커딩을 많이 하면서 자신감 있게 올려놨다라는 거 우리은행의 어떤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득점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변수정 선수가 수비에서 제 몫을 하면서 이런 공격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선수는 좀 무궁무진하다. 네. 비시즌 때 사실 이제 수비 스텝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군하단 감독이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주 이제 네. 전지훈련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넓히면은 신한은행에 굉장히 좋은 어떤 전력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한채진 선수랑 이경원 선수가 이제 조금씩 그 나이가 들어가는 게 네. 조금씩 보이잖아요. 이제 올 그렇죠. 시즌 특히. 그래서 이제 변소정 선수가 조금 더 출전 시간을 늘려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같이 좀 분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KB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2승 6패로 5등인데요. 그래도 홈에서 첫 승을 거두면서 네.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예, BNK를 62대 54 8점 네. 차로 승리를 했어요. BNK가 굉장히 기세가 좋았는데 역시 KB가 파란을 일으켰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KB가 이제 또 재정비를 좀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KB의 연패를 끄는 더 미팅 그 면담 네네. 이 하나 있었는데 삼성생명에서 졌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 경기 끝나고 저희 녹화에서도 조금 이제 공격이나 오펜스가 아쉽다, 수비는 좋은데 오펜스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당연히 뭐 선수들이랑 코치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럼요. 그래서 끝나고 가드 허연 선수를 불러가지고 이제 감독님이 김한성 감독님이 미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야 예연아, 너가 살아야 팀이 산다. 네. 너 살리고 가자. 너 죽으면 나 죽고, 너 살면 나도 사는 거야. 우리 팀도 사는 거야. 이렇게 이제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공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면담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딱 이제 BNK전을 맞이를 했는데 정말로 좀 공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날 경기를 그렇죠. 보면. 원래 사실 진짜 지난 경기 보면은 계속 이제 포워드진 쪽으로 공을 투입해서 미리 포워드진이 골대 쪽에 자리를 미리 잡고 있고 가드진은 그냥 공을 넣어주는 용도로만 쓰이고 이제 그랬는데 이날 BNK전에서는
허예은 선수랑 심성현 선수까지 해가지고 가드들을 살리는 공격 포워드진들이 자리를 잡는 게 아니고 위까지 올라와서 스크리너로 많이 쓰이면서 좋은 공격을 많이 보여줬는데 특히 염유나 강희수 선수가 이제 빨리 올라와가지고 허예은에게 더블 드래그 이제 기술적으로 스크린을 2번 걸어주는 그런 장면도 많이 보였고 이제 허예은 선수에게 넓은 돌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하이픽 이제 높은 곳까지 스크린을 올라와가지고 허예은 선수 돌파하기를 많이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게 만약에 했는데 허예은 선수가 다 놓치고 실패를 했으면 그냥 쪽박입니다. 더 연파에 빠지고 아유 봐봐 허연 저렇게 해줘도 안 되네 하면서 뭔가 이제 팀원들끼리도 조금 이제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기로였는데 허연 선수가 여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팀 연패도 끊어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공격이 살아버리니까 네. 지금 그 수비가 몰리면서 강희슬이라든가 또 김민정이라든가 뭐 염윤아라든가 심성영이라든가 네. 이런 선수들의 어떤 공격 시너지가 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맞습니다. KB가. 예. 네. 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한수 감독도 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또 이제 변화를 주겠다라고 예. 시사를 한 바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뭐 똑같이 득점은 어차피 비슷한 사람들이 하는데 이거 허연이 넣는 거냐 김민정이 넣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가드가 허연 선수가 그렇게 넓은 공간을 잡고 돌파를 빠릿빠릿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페이스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공격 페이스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허연 선수가 또 패스가 좋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창출되는 또 이제 공격들이 많이 있어서 적절하게 이제 섞어서 쓰면은 네, 앞으로 KB스타즈가 지금 또 이제 그동안 저희가 지난주까지 아 KB 저희 사실 일정도 좀 안 좋았다 했는데 반대로 안 좋은 일정이 있었으면 이제 또 좋은 일정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원큐랑 신한은행 상대적으로 다른 팀들보다는 뭐 우리은행, 삼성생명, 비행기 이런 팀들보다는 조금 약한 팀들을 홈에서 맞이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KB는 여기서 기세를 좀 올려야겠죠. 우리가 농구를 딱 이렇게 할 때 사실 기회 비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이스에게 공격을 맡기는 거는 에이스가 그만큼 공격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에이스에게 공격을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그 선수가 예를 들어서 한 60%의 야투율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선수 공간 만들어주고 1대1을 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1대1을 했을 때는 이 공격 확률이 평소에는 정상적으로서 60%였다가 1대1을 했을 때는 40%, 뭐 50%로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뭔가 패턴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패턴을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 팀을 운영하느냐가 이제 기회 비용인데 지금 그동안 KB는 뭐 원성 기자 잘 얘기했다시피 김민정이나 강희슬의 미스매치 활용을 좀 많이 했단 말이죠. 네. 그랬을 경우에 근데 강희슬이나 김민정이 만약에 미스매치 활용을 했을 때 거기에서 성공률이 굉장히 좋았으면 네. 그리고 시너지가 났으면 그걸로 그냥 밀고 가면 되죠. 네, 맞습니다. 박지수가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시너지가 많이 나진 않았고 그 두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김민정은 그 오프 더 볼 스크린을 받고 컷인 또는 강희슬은 오프 더 볼 스크린을 받고 돌아 나오면서 볼을 잡고 슛을 쏘는 거. 근데 네. 이거는 강희슬은 다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컨테스트가 들어가니까 강희슬의 석점슛 오픈 찬스가 제대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터프샷을 쏘다 보니까 슛의 어떤 야투율이 많이 떨어졌던 거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럼 이런 부분을 갖다 개선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허영과 뭐 김소담, 허영과 그 김민정, 허영과 강희슬 2대1로 해서 상대 수비에 규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허연이 직접 해결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서 갈라주는 패스를 하든 했을 때 효율이 좀 더 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고 그게 먹힌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된 거니까 KB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외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사실 KB가 박지수 있을 때 그런 농구를 했고 네. 그런 농구가 익숙하잖아요. 네. 익숙하면 확률이 올라가는 건데 맞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박지수가 갑자기 빠지다가 보니까 익숙치 않은 농구를 하니까 더욱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강희슬이나 뭐 허연이나 이런 선수들이 익숙치 않은 농구를 하니까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자신의 약점들이 좀 더 보이는 네. 이제 그런 구조로 가다가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좀 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허연 선수 말고도 벤치 선수들이 저는 사실 이날 KB는 공격보다도 공격도 바꾼 것도 주요했지만 수비에서 헌신적인 좀 이제 선수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이날 경기를 그렇죠. 보면. 예.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 네. 같은데 양지수도 그렇고요.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네. 엄서희 선수가 이날 6분 39초로 뛰면서
빵 득점이거든요. 네. 야투 시도가 그냥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림을 보질 않았고 네. 이 선수는 김민재였어요. 그냥 공격 골 넣으러 온 게 아니고 수비하러 왔어요. 맞아요. 예, 근데 2리바운드 4파울이었거든요. 네. 그냥 뭐 이게 기록지만 보면은 야 이게 뭐야 이게 이럴 수 있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선수들이랑 잠깐 이제 터널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팀에서 오늘 서희가 제일 잘한 것 같다라고 고마웠다고 하는 선수들이 있었을 정도로 벤치에서 나오는 선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공격이든 수비든 어디선가 뭔가 분위기를 확 바꿔야 되는데 엄서희 선수가 올 시즌에 시행착오도 많긴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정말 분위기를 잘 바꿔줬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진무한 얘기를 알토란 같은 거 하려고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이날 오늘 좀 엄투가 안 좋았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자, 하나원 큐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원 큐가 지금 8전 전패입니다. 네. 시즌 1승이 좀 필요한데요. 근데 신한은행에게 잘 싸우다가 네. 결국 이제 역전패.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이날 전반까지 공격이 괜찮았거든요. 네. 정예림 선수도 괜찮았고 뭐 김민현 선수도 갑자기 잘 안 들어갔던 3점 슛이 또 이날 또 들어갔고 네. 다른 선수들 많이 도와주고 하면서 좋았는데 후반 들어서 좀 무너졌어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어떠한 거에서 오는 거였냐면은 신지현 선수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네. 신지현 선수가 발목 부상을 했다가 돌아왔잖아요. 네. 돌아와가지고 3점 슛을 지금 13개를 던져고 다 실패.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예. 네. 근데 부상 여파죠.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부상 여파인데. 이 선수의 원래 그 야투율은 엄청났으니까. 네. 진짜 혼자서 2명 3명을 다 수비를 겪어내면서도 높은 야투율을 냈던 선수인데 부상 여파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3점에서 안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이 트랜지션이나 이런 좀 골밑까지 들어갔을 때 빼주는 것도 잘하는 선수인데 그걸 올려요. 네. 이거 보면 진짜 저는 원망하기보다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도 내가 득점을 해서 뭔가 이제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내가 3점이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 된다. 라는 이제 그게 좀 잡혀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때 경기에서는 정예림 선수나 양인영 선수나 다른 선수들이 조금씩 터지고 있었는데 이런 날은 오히려 더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그게 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가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후반에 또 공격이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더라고요. 일단 신현 선수 발목 부상 여파는 좀 잘 예. 극복을 했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야투의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하긴 한데 뭐 그건 뭐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냥 들은 얘기인데 네. 좀 맞다고 생각 드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원큐가 지금 물론 이제 가용자녀는 많지 네. 않고 객관적 전력이 제일 약한 것도 맞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럼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까 봤을 때는 사실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아요. 네. 근데 그 김도환 감독님이 네. 시즌 전에 신지현 양인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 네. 그리고 정예림이나 뭐 박소희나 이런 선수들의 어떤 비중 같은 늘리면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겠다. 이거 맞는 얘기죠. 네. 원칙적으로 다 맞는 얘기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다 아실 거고 네. 팀의 어떤 그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미래라든가 다 그런데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네. 실전에서 그러니까 이제 신지현과 양인영의 2대2 공격은 일단 코어로 세워두고 가야 된다. 근데 지금 김도환 감독이 이제 그 신지현과 양인영의 의존도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이 코어를 좀 적게 사용하면 나중에 승부처에서 확실히 사용할 수 있는 공격 카드가 뭐가 있겠냐? 없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코어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옵션을 부과하면 예를 들어서 2대 공격을 할 때 위크 사이드에서 뭐 스크린을 받고 박소희 선수가 코너에서 대기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정예림 선수가 그 상황에 맞춰서 뭐 오프풋볼 움직임을 받고 이제 3점 라인에 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역할을 한다든가 이제 그걸 코어로 삼은 상태에서 이 의존도를 흐트러뜨리는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어를 그러니까 이 신지현 양인영에 대한 의존도를 흐트러뜨리는 거는 맞아요. 저도 완전 동의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에서는 좀 더
고민을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게 됐을 경우에 나머지 선수들도 좀 더 심플해지면서 뭔가 좀 더 단순한 롤을 받게 되면 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류동혁 기자님께서 좀 앞으로 한원큐에 나갈 방향이나 이런 거를 살짝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는 게 저는 근데 오히려 지금 저는 이제 정예린, 박소희, 박진영 여기 미래 유망주들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사실 WKBL에 아무리 기대를 받고 들어온 선수들도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없어지는 선수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선수들은 흐지부지하다 사라질까 터질까 이렇게 저한테 물으면 저는 이 선수들은 다 터진다고 봐요. 네. 예,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무조건 터질 선수들이라고 보거든요. 이 미래 자원들은. 네. 그래서 미래는 충분한데 그 2년 연속 셀러리 캡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소진율을 보면은 지난 시즌에 80%였고 올 시즌에 79%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못 쓴 거기도 하고 안 쓴 거기도 해요. 네. 예.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선수들이 안 왔잖아요. 그렇죠. 예. 마땅히 영입할 선수가 예. 많지는 않았고. 네. 근데 만약에 근데 이게 지금 하나원큐가 이게 반복이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를.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고도 다음 시즌 샐러리를 비워둔다. 뭐 우리는 오버페이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팀들이라서 하는 말, 다른 리그에서 하는 말들이죠. 오버페이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약팀이 성적을 내기 위해서 오버페이를 하는 거는 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자발적으로 약팀에 오려고 하는 선수가 어디 있어요? 특히 농구처럼 이제 샐러리 캡이 정해져 있고 맥스가 정해져 있는 NBA에서도 당연히 우승하고 뭐 플레이오프 가려는 팀에 가지 어느 팀이 꼴찌 팀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한두 해 정도는 오버페이를 하면서 선수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면서 구성을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두고 문화를 다시 만들어 가야지. 이미 플레이오프 확률은 낮아졌어요. 사실 네. 이미 네. 8연패 어떻게 하나원큐가 지금 플레이오프를 어떻게 갑니까? 예. 근데 현재 성적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저는 이제 프런트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거냐면은 다음 시즌이랑 다다음 시즌 FA 명단을 쫙 이미 갖고 있겠지만요. 네. 예, 그렇게 딱 보면서 그 팀의 소속 구단, 그 선수가 있는 소속 구단의 샐러리까지 계산기를 따다닥 두들겨 보고 아, 그럼 이 선수가 우리가 얼마를 부르면 거절을 못 할까? 템퍼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잘 미리 지금부터 예상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선수를 그럼 몇 명을 영입할 수 있을까? 올해 몇 명, 내년 몇 명. 이거를 계산기를 잘 두들겨 가지고 어떻게든 좀 이제 좀 미래에 대해서 더 계획을 좀 빨리 해놔야 되지 않을까. 결국 농구는 맞는 말씀입니다. 선수가 하는 거라서 예. 선수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선수 영입도 그렇고 예. 또는 이제 그 어떤 전술도 그렇고 패턴의 확률도 네. 농구는 과학이에요. 네. 예.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 그런 팀들이 성과를 얻어내는 거니까 그런 부분 그 외부 영입이 사실 필요하죠. 하나원큐는 특히 한두 명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지한 양인영을 받쳐줄 수 있는 보조. 예를 들어 BNK는 한엄지를 데리고 오면서 뭐 김진영을 내주긴 했지만 네. 그러면서 뭔가 이제 하량 점정을 찍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딱 맞는 선수가 누구일까라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셀러리캡 다 계산해가지고 거절할 수 없는 오퍼를 해서 딱 데리고 와서 팀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신에 한 2명 정도 해서 키우고 네. 그러면서 팀 컬러 만들어가고 올라가는 네. 이제 그런 이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예. 전 동의합니다 완전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 또 뭐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얘기도 좀 들은 얘기인데 중국에서는 네. 이제 이런 그 제도를 하는데 이제 대만의 아시아 쿼터제 네. 그 대만 선수들 많이 데리고 오는데 제가 볼 때는 4강 못 간 팀 하나 가지고 아시아 쿼터를 허용을 하는 겁니다. 아. 1년 정도만. 예.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예. 어떤 그 전력의 어떤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는 뭐 예. 단기간이면 지금 워낙 이제 좀 이렇게 그 비무 격차가 예. 좀 나니까 예. 그 상위 팀하고 하위 팀하고 이렇게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네. 뭐 당분간 여러 가지 방법이 예. 뭐 한 3, 4년 동안 네.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는 거 좋지 않을까. 저는 사실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 자체가 일단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저는 예. 못하는 팀은 이유가 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원큐가 운영을 잘해왔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못한 그래서 굳이 그런 거로 약간 재난지원금이잖아요. 아, 어떻게 맞죠, 보면. 맞죠. 예. 재난지원금이죠. 이게 진짜 네. 오죽하셨으면은 네네. 유석열 기자가 이런 성격이 아닌데 오죽하셨으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아, 거예요. 나는, 예. 난 이렇게 반대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이동환은 반대 전혀 안 예, 하거든. 그런 예. 건데 저는 그렇게 굳이 아.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자존심 상하고 더 안 좋은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아. 옛날에 그랬잖아요. 금호생명이나 이런 팀들이 맞아요. 이제 처음 두 명, 만들 때 외국인 선수 두 두 명씩. 명, 예. 그것 근데 그렇게 해서 플레이오프 가고 우승한다고 한들 뭐 면피는 되겠지만 그렇죠. 예, 저는 그러면 안 되고 아. 아예 구조적으로 더 뼈저리게 반성하고 네. 다 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더 이렇게 하나원큐가 언젠가는 정말 자력의 힘으로 올라와서 플레이오프 가고 우승해가지고 신지현 선수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온 국민이 다 같이 울면서 신지현 선수 함께 울면서 저는 정말 하나원큐에서 우승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보고 싶어요. 예. 아, 제 생각이 짧았네요. 네. 원성희 기자 말에 완전 동의됐어요. 네. 설득됐어요. 예, 하나원큐 화이팅입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원래 멘트에서 끝나야 되는데 네. 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예, 좀 그 지금 아주 재밌습니다. 네. 이제 12월 초에 아부다비도 열리고요. 이제 아주 재밌기 예. 때문에 많은 여자농구 팬 여러분께서는 애정의 눈길로 네. 봐주시면 좋을 것 댓글도 같고. 저 저번 주에도 120개 정도 달리고 이번에도 네. 80개 달리고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예. 자 그럼 정말 마지막 클로징 멘트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